3,580만 명한테 최대 6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4월 11일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발표했어요. 소득 하위 70%한테 수도권 10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 같은 나라 국민인데 6배 차이가 나는 것도 이상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코로나 때 183조 원을 풀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장바구니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돈을 풀면 왜 받은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볼게요.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보죠.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61달러 하던 브렌트유가 3월 말에 118달러를 찍었어요. 석 달 만에 거의 2배입니다. 1988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에요. 2월 28일 중동에서 군사행동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거든요. 전 세계 해상 석유 거래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하는데 가장 좁은 곳은 폭이 50km도 안 됩니다. 여기가 막히면 석유 수입 가격이 치솟고 공장 가동 비용이 올라가고 트럭 물류비가 올라가고 결국 동네 마트에서 사는 라면 한 봉지, 두부 한 모까지 전부 올라가요. 한국은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석유 자급률이 사실상 0%에 가까워요.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인데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고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석유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플라스틱 포장재, 비닐봉지, 택배 상자 테이프까지 다 석유 파생 제품이에요. 우리 경제의 혈관 같은 곳에 혈전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2% 올랐어요.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이미 넘긴 상태이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를 오가면서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IMF 총재도 경고했어요. 유가가 10% 오르면 세계 물가가 0.4%포인트 더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0.1에서 0.2% 깎인다고요. 문제는 브렌트유가 올해 들어서만 90% 넘게 올랐으니까 앞으로 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6조 2천억 원짜리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4월 10일 국회 통과, 제출 10일 만에 초고속으로 처리됐어요. 26조 2천억이면 한국인 1명당 약 51만 원씩 쓰는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4조 8천억 원이 바로 여러분한테 직접 들어오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에요. 수혜자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13만 4천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취약계층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못 씁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여러분 중에 벌써 카드사 앱 열어서 지원금 신청 방법 찾아보신 분 있지 않나요? 카카오페이나 토스에서 알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잠깐만요. 신청 전에 이걸 먼저 알고 가셔야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이 힘들어하니까 돈을 주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당장 주유비가 부담되고 장보기가 무서워진 사람들한테 10만 원이라도 쥐어주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논리예요. 다만 여기서 핵심적인 구분이 하나 있어요. 불황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불황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서 생겨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갑을 닫고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고 공장이 쉬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사람들이 더 안 쓰는 악순환이 돌아갑니다. 이때는 정부가 돈을 풀면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다시 쓰기 시작하고 기업은 물건이 팔리니까 다시 만들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소화기로 불을 끄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이런 경우였어요. 은행이 망하면서 돈이 안 돌았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렸습니다. 그때는 맞는 처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지금 한국 경제가 아픈 이유는 사람들이 안 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 싶은데 물건이 비싸서 못 사는 게 문제예요. 기름값이 올라서 택배비가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비닐 포장재 가격이 오르고 공장 가동 비용이 올라서 물건 가격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공급 쪽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물건이 부족해서 비싼 상황인데 여기에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은 안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만 더 늘어나요.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비유 하나 들어보죠. 둘이 났는데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화기 안에 물이 아니라 기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뿌리면 뿌릴수록 불이 더 커지는 겁니다. 불을 끄려다가 오히려 불을 키운 꼴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미 한양대 교수도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어요. 물건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만 자극하면 물가만 더 올라간다고요. 일본이나 대만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현금을 뿌리는 대신 에너지 가격 자체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썼거든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 보조금을 줘서 생산 비용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물가 상승의 원인인 에너지 가격을 직접 잡는 거죠. 한국은 소비자한테 직접 현금을 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이 난 집 주인한테 위로금을 주는 방식인 거죠.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경제학 교과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마스크 쓰고 식당 못 가던 그 시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8차례에 걸쳐 추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총 183조 3천억 원입니다. 한국인 1명당 약 350만 원씩 쓴 셈이에요. 4인 가족이면 1,400만 원이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풀었어요. 당시에는 이 돈이 자영업자를 살리고 실직자에게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으니까 당장 생존을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가게를 못 열었으니까 돈을 안 풀면 진짜 굶는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문제는 불을 끈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4월 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183조가 소비자 물가를 0.1에서 0.35%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어요. 작은 숫자 같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전체 물가 상승률이 5%대였을 때의 기여분입니다. 물가가 5% 오를 때 그중 일부를 정부가 풀어놓은 돈이 밀어올린 거예요. 정부 돈이 물가를 올리는데 한몫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국가 채무는 2019년 723조 원에서 2022년 1067조 원으로 3년 만에 344조가 늘었어요. 거의 50%가 불어난 겁니다. 3년 사이에 나라 빚이 반이나 늘어난 거예요. 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남아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 물가 상승의 피해가 사람마다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돈의 대부분이 밥값, 교통비, 난방비로 나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쌀이 올랐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휘발유가 올라도 출퇴근은 해야 하고 가스비가 올라도 한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 수는 없습니다. 월급의 70에서 80%가 이렇게 꼼짝없이 나가는 돈이에요. 식료품, 주거비, 광열비 같은 필수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겁니다. 반면에 월급 8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식비 비중이 전체 소득의 일부에 불과하죠. 물가가 올라도 해외여행을 한번 줄이거나 외식을 한 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같은 물가 상승인데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물가 5% 상승은 생존의 문제고 800만 원 받는 사람한테는 불편한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물가에 더 맞는 구조인 겁니다. 노인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은 고정인데 식료품과 난방비 비중이 높으니까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합니다. 2022년 3분기 이후 최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가 최고소득층보다 최대 18배 더 컸어요. 18배입니다. 2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18배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물가 상승을 겪었는데 저소득층이 느끼는 타격이 고소득층의 18배였어요. 돈을 받았는데 물가가 더 올라서 받은 것보다 잃은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트에서 장 볼 때 가격표를 예전보다 더 유심히 보게 됐다는 분 있지 않나요? 10만 원을 받았는데 장바구니에서 15만 원어치가 더 빠져나갔다면 5만 원을 손해본 거잖아요. 돈을 준 쪽은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받은 쪽은 오히려 전보다 더 궁지에 몰린 거예요. 이게 재난지원금의 역설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불과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를 합쳐 5조에서 6조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씩 직접 지급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치솟았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공급망 교란이랑 맞물려서 재정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현금 살포가 물가를 밀어올린 원인 중 하나라는 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현금을 많이 풀수록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더 피해를 보는 패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나라가 달라도 규모가 달라도 구조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게 될 지원금도 정확히 같은 구조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를까요? 안타깝지만 구조가 똑같습니다. 고유가라는 물건 부족 상황이 진행 중인데 앞에서 말한 4조 8천억 원을 3,580만 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골목 상권을 살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동네 식당, 세탁소, 미용실에 돈이 돌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생기는 물가 상승 효과는 골목이든 대형마트든 가리지 않습니다. 사용기한이 9월 1일까지인데 안 쓰면 소멸되거든요. 3,580만 명이 반년 안에 다 써야 하니까 단기간에 시장으로 돈이 쏟아지는 구조예요. 빚을 새로 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국채 1조 원을 상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국가 채무는 이미 1,300조 원을 넘겼어요. 한국인 한 명당 2,540만 원의 빚입니다. 4인 가족이면 1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사는 셈이에요. 나라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고 이 추세면 2028년에 56%, 2030년에는 60%에 육박합니다. 2024년 46%에서 불과 6년 만에 14%포인트가 뛰는 거예요. 이번에 빚을 안 냈다고 해도 전체 그림에서 보면 빚은 이미 위험한 속도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중동 변수 때문에 금리를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판단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가 올라가서 경기가 더 죽잖아요.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는 돈을 풀고 한국은행은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소화기는 기름을 뿌리고 있고 소방사는 출동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52%, 반대 38%입니다. 10명 중 5명은 찬성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20대, 30대에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지금 받는 돈의 빚을 결국 자기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걸 아니까요? 홍기용 인천대 교수 말대로 단순 현금 지원은 미래 세대 부담이에요. 이미 2차 추경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추경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추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 남발이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지원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찬반 어느 쪽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청 가능하면 당연히 받으세요. 안 받는다고 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이걸 알고 받으세요. 정부가 돈을 풀 때마다 그 돈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오는 10만 원은 눈에 보이지만 장바구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은 안 보입니다. 보이는 돈과 안 보이는 돈,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받고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우리는 장바구니에서 매일 조금씩 치르게 돼요. 그리고 그 손해는 소득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큽니다. 코로나 때 183조의 데이터가 그걸 증명했고 미국의 6조 달러도 같은 결과를 냈어요. 18배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불을 끄겠다고 들고 온 소화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확인할 줄 아니까요? 다음에 정부가 돈을 푼다는 뉴스가 나오면 통장보다 장바구니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